이번 차량은 소렌토와 더불어 기아자동차의 간판 SUV 스포티지입니다. 얼마 전에 영상으로 보여드렸던 투싼과 함께 국내 준준형 SUV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인기 모델이기도 합니다. 투싼도 페이스리프트를 거쳐서 영상으로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좀 생김새를 바꾸고 했으면 이 녀석도 페이스리프트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름에 스포티지란 이름 뒤쪽에다가 더 볼드라는 수식어를 하나 더 붙여줬는데요. 이 더 볼드가 그 문서 작업할 때, 컴퓨터로 문서 작업할 때 그 강조 표시, 선 굵은 표시, 그거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포티지가 강조된, 선이 굵어진 스포티지,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생김새가 어디가 바뀌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스포티지 더 볼드는 기존 페이스리프트 이전 모델을 베이스로 해서 디테일을 좀 바꾼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보면 어디가 바뀌었지 싶습니다. 그리고 그 전 모델을 옆에다 세워놔도 찾기가 쉽진 않아요. 그 정도로 큰 변화 없이 곳곳 디테일만 좀 변경을 해줬는데요. 그 페이스리프트를 왜 하는지 그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페이스리프트는 보통 차가 출시가 되면 6년에서 7년 사이, 그때 이제 풀체인지를 거칩니다. 새로운 신차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중간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 중간에 한번 리터치를 해주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디자인의 생명력 길게 해주고, 또 신차 느낌도 조금 줘서 판매량을 견인할 수 있도록 또 옵션도 조금 강화가 되고요. 근데 이 페이스리프트는 얼마 전 공개했던 아반떼처럼 파격적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지금 스포티지 더 볼드처럼 디테일만 좀 수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녀석은 이제 디테일이 좀 수정이 됐는데,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여기겠죠. 헤드램프. 네, 헤드램프가 디테일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주 꽉 찼어요. 헤드램프 안에 요소들이 꽉꽉 차 있습니다. 디테일들이 지금 7개 턴 시그널, 요것도 LED로 해갖고 디테일 상당히 괜찮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데일라이트 DRL인데, 그 K3 신형 K3에 적용됐던 크로스 형태의 4점씩 LED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만 놓고 보면 준준형 SUV를 하기엔 너무 퀄리티가 좋아요.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요소들이 다 복합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복잡해 보이지도 않고요. 이제 준준형에도 LED 헤드램프를 비롯해서 전체적인 디테일들이 다 LED로 채워지다 보니까, 옛날에 그 차 출시해서 이게 LED 튜닝하고 막 이렇게 했던 그 퀄리티보다도 훨씬 좋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좀 멋스럽게 꾸미려고 했던 분들은 되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실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바뀐 요소는 포그램프, 안개등입니다. 안개등이 이렇게 4개로 거의 정사각형 형태로서 아이스 큐브라고 해서 딱 이렇게 배치가 됐었는데, 지금은 가니쉬를 중간에 하나 가로질러 놓고 이렇게 해서 4개를 다시 배치시켰습니다. 그래서 좀 더 윤곽도 뚜렷해졌고,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디자인적으로도 괜찮고, 이 부분은 상당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뀐 부분이 그릴 되겠죠. 그릴, 호랑이 코 그릴이라고 부르는 이 기아 자동차를 대표하는 그릴, 이 그릴이 크기가 좀 커졌습니다. 크기가 조금 더 커졌고, 안에 그래픽이 변경이 됐고요. 그리고 이 그릴을 감싸고 있는 이 테두리는 크롬인데 그 은색으로 반딱반딱 해갖고 그런 느낌이 아니라 블랙으로 처리를 해서 조금 더 일체감 있으면서도 괜찮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 밑에 디퓨저나 이런 것도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건 큰 차이는 느끼지 못하겠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윤곽은 좀 더 뚜렷해지고 디테일은 더 좋아졌고, 이런 볼륨 라인들, 이런 라인들도 좀 더 살려진 게 아닌가. 근데 실제로 옆에 갖다 놓고 봐도 이게 잘 뭐가 바뀐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눈을 보면 딱 알 수가 있죠. 어차피 시승차는 풀옵션 차량이라 최상위 트림, 그래서 저렇게 멋진 헤드램프를 품게 됐고요. 자, 사이드는 기존하고
바뀐 게 없습니다. 페이스리프트는 골격이 바뀌고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기존하고 동일하게 가되 한 가지 변화를 준 부분은 여기 휠 되겠죠. 휠. 네. 이 지금 풀옵션 차량이니까 19인치 최고 사양이라 19인치 휠이 들어갔고 새로운 디자인을 입혀줬습니다. 여기 사이드는 이 휠을 바꿔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어도 기존 모델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형태는 비슷하고 요 밑에 부분이 좀 바뀌고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기존 모델하고 거의 유사하게 보시면 되고요. 가장 큰 차이점은 테일램프의 그래픽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해서 U자로 처리가 됐던 거를 일자로 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요 중간에 들어가는 여기도 여기 크롬 가니쉬가 하나 있었는데 요거를 삭제하고 그냥 일체형으로 통일감 있게 구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이렇게 보면 뭐가 하나 떠오르긴 해요. 근데 이 떠오름이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렇게. 네. 신형 카이엔, 포르쉐. 근데 어차피 기아가 이건 먼저 썼기 때문에 뭐 누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건 없고, 또 요즘에는 세계적으로 다 디자인을 공용해서 쓰는 추세라 이 부분은 뭐 디자인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상당히 스포티지하고는 잘 어울리는 편입니다. 상당히 괜찮은 편이고, 또 이게 디테일도 굉장히 괜찮아진 것 같고, 또 한 부분은 여기 디퓨저 쪽이 일체형으로 해서 머플러 팁이 2개, 그래서 듀얼 머플러 딱 되어 있는데 이게 이미테이션이에요. 네, 막혀 있습니다. 머플러는 어디 있냐? 여기 숨겨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미테이션으로 구성이 됐는데 보기엔 좋으니까요. 뭐 그리고 여기 이제 방향지시등이 밑으로. 근데 페리 이전이고 뭐고 이 방향지시등이 이렇게 하단으로 가는 건 개인적으로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닙니다. 왜냐면 이제 차가 가깝게 붙으면 이게 안 보이는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디자인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여기 있는 것보다는 이쪽에 배치되는 게 더 선호하는 편이라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스포티지의 외적인 생김새는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내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더 볼드의 실내는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으차. 뭐 외형하고 비슷합니다. 뭐 기존의 틀을 가지고 나서 뭐 에어벤트 쪽이나 뭐 스티리형이 이렇게 좀 변경을 했다고 하는데, 딱 봐서는 그렇게 큰 차이는 못 느끼겠어요. 어디가 바뀐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전 페이스리프트 이전에도 디자인이 나쁘진 않았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중앙에는 매립 형태의 8인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고요. 양옆으로 에어벤트 이렇게 배치가 되는데, 요즘에는 이게 플러팅 타입이 유행이죠. 위에다 이렇게 세워갖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매립형을 더 좋아합니다. 선호하는 편이고, 더 차량 일체된 형태도 좋고, 플로팅 타입은 잘하면 시야도 좋고 상당히 괜찮은데 이걸 잘못 디자인을 해버리면 이게 디자인을 하다만 듯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어수룩한 모습이 보여서 저는 웬만해서는 그냥 이렇게 매립 형태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스포티지는 높이도 괜찮고 운전할 때 시야가 받치는 그런 위치도 괜찮은 것 같아서 상당히 깔끔하게 다 구성이 된 것 같고요. 뭐 내비게이션을 비롯해서 안드로이드 오토라 뭐 이런 것도 다 지원을 해주니까 이런 부분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기판은 이렇게 구성이 되고, 계기판은 주행하면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스티어링 휠은 여기 밑둥이 잘린 D컷 형태입니다. 그래서 스포티지라는 이름도 새겨줬고, 그리고 여기 패들 시프트, 풀옵션 모델을 기준으로 옵션이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첫 번째가 패들 시프트. 투싼 때는 이 패들 시프트가 없었는데 스포티지는 이렇게 패들 시프트가 있고요. 그리고 2.0 모델, 그리고 여기 윈도우에 투싼은 1년 운전석 쪽만 오토 윈도우였는데 스포티지는 이렇게 보조석까지 오토 윈도우를 지원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차이점이 있는 것 같고, 투싼은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여기다 어라운드 뷰, 차량 주변을 서라운드 뷰라고 해서 이렇게 360도 비춰주는 그 기능 옵션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이 스포티지 더 볼드는 그 기능은 선택할 수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옵션을 선택할 수 없는 거와 또 선택할 수 있는 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투싼이나 스포티지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이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버튼들은 이쪽에 일렬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볼륨 버튼이라든지 이런 건 나란히 배열이 되어 있고, 그 밑으로 이제 공조기 버튼들, 조작 버튼들이 있고, 그 밑으로 기능 버튼들, 뭐 통풍 시트라든지 열선 뭐 이런 것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사용하는 데 있어 갖고 전혀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그냥 뭐 다 직관적으로 돼 있고, 현대나 기아차가 잘하는 식으로 그냥 손만 뻗으면 다 조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버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조금 복잡한 느낌은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단을 나눠서 이렇게 구성을 해 놓은 부분이라, 근데 디자인은 조금, 아니면 여기다 이렇게 좀 구획을 줘서 요 부분과 요 부분을 좀 나눠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자, 기어 레버는 이쪽에 이렇게 뭐 가죽도 싸주고, 여기 괜찮아요. 느낌도 잡는 느낌도 되잡고, 만약에 이렇게 D드라이브에서 운전할 때 이렇게 팔을 놓고 있기도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잘 돼 있고, 요 밑에는 이제 드라이브 모드라든지 여기 뭐 오토홀드, 뭐 기능 버튼들 돼 있고, 이쪽에도 또 기능 버튼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스탑앤고라든지 뭐 이렇게 차선 이탈이라든지 경보라든지 후측방 경보라든지 기능들이 마련이 되어 있어서, 뭐 이렇게 운전을 할 때 손만 뻗으면 다 닿는 위치들에 있어서 사용할 때 있어서 특별히 설명서가 없어도 바로바로 조작할 수 있는 이런 편의성들은 상당히 잘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2열도 봐보겠습니다. 자, 2열은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가면 뭐 레그룸은 제가 지금 1열은 운전하는 그대로, 그리고 2열은 가방 카메라 같은 걸로 놔서 조금 더 뒤로 밀어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차이가 있는 부분이, 투산 때는 그 풀옵션 차량인데 이 워크인 수치는 없었거든요. 워크인 기능은 이게 이제 누르면 이렇게 시트, 보조석의 시트를 조정할 수 있는 이 기능도 스포티지는 담고 있습니다. 풀옵션 기준으로. 자, 그러면 공간적으로 봤을 때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뭐 투산이든 스포티지든 굳이 위에 세그먼트를 선택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공간은 워낙 잘 뽑아냈기 때문에 뭐 공간적으로는 전혀 불편함은 없고요. 헤드룸이 저보다 조금 더 덩치가 있고 키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타이트하게 느껴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레그룸 자체는 뭐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중앙 이쪽이 약간 전체적으로 1열보다는 2열이 쿠션이 조금 단단한 편인데요, 여기는 더 탄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를 하고는 뭐 어느 위치에 포지션을 하셔도 이동하시는데 불편함은 없을 것 같고요. 위에 이렇게 루프를 블랙으로 해서 처리한 부분,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깔끔하고 잘 처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참 이게 차를 오래 소유하고 해도 때탈 위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 상당히 괜찮은 것 같고요. 썬루프 한번 볼게요. 썬루프. 자, 파노라마 썬루프고요. 그리고 오픈은 여기까지. 네, 이렇게 오픈이 됩니다. 개방감은 뭐 말씀드릴 거 없고, 요즘 참 하늘 좋잖아요. 요즘 같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가을 하늘을 느끼기에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투산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참 괜찮아요. 여기 지금 시트 구성해 놓은 게, 여기 보시면 등받이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각도 조절이 됩니다. 당연히 시트백은 되고요. 참 많이 조절이 되는 편이에요. 이 각도 자체를 많이 허용을 해주는 편이라 훨씬 더 장거리를 이동하거나 할 때 2열 승객들이 좀 더 편안하게 이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시트 구성도 괜찮고 공간적으로도 괜찮고, 2열은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렁크도 한번 봐볼게요. 트렁크는 여기를 누르면 전동식 스테이 게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뭐 이제 옵션별로 차이는 있으니까 그건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한 가지 체크해야 될 점이, 이 투산보다는 전고도 조금 낮긴 하지만 이 트렁크 리드가 올라가는 이 높이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짐을 싣거나 하실 때는 좀 숙여서, 제 키가 그렇게 큰 편도 아닌데 약간 숙여야 됩니다. 안 그러면 머리를 부닥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높게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이쪽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트렁크 공간은 이렇게, 그리고 밑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폴딩이 2열 시트가 폴딩이 되기 때문에 화물 적재하시는 데에는 큰 불편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투산도 그렇고 스포티지도 그렇고 공간적으로는 뭐 크게 불편한 부분이 없고, 시트가 백이 되기 때문에 좀 더 활용성 있게 구성할 수 있는 부분은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누르면 이렇게
거의 모든 부분을 공유한다고 봐야 되겠죠. 파워트레인도 그렇고 프레임도 그렇고 뭐 서스펜션이라든지 전체적인 하드웨어는 투산하고 거의 모든 부분을 공유를 합니다. 대신 이제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그 1.7 디젤 모델이 투산도 그렇고 이 녀석도 그렇고 다 1.6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트림이 2.0 디젤, 1.6 디젤, 그 다음에 이제 투산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이, 투산은 가솔린 모델이 1.6 터보예요. 근데 이 녀석은 2.0 그냥 NA 엔진 이렇게 써서 총 3개 트림, 그 부분만 차이가 있고 나머지 부분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승하고 있는 스포티지는 그 3가지 트림 중에 2.0 디젤 모델이고요. 2.0 디젤은 투산도 그랬고 변속기의 변화를 줬거든요. 변속기가 8단 자동 변속기가 체결이 됐고요. 최고 출력은 186마력, 그 다음에 최대 토크는 41, 요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파워트레인 2000cc 디젤 엔진하고 이 8단 변속기 조합은 연비 위주 세팅이긴 하지만 일상주행에 있어서는 뭐 출력이든 뭐든 불편함을 느낄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일상을 조금 벗어나더라도 그 불편함은 그렇게 동반되진 않고요. 그 이상 달렸을 때는 토크가 끝나는 시점에서는 허무함이 찾아오긴 하지만 뭐 세그먼트 대비해서 고려를 해봤을 때는 전혀 문제 삼을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뭐 엔진의 소음하고 진동도 괜찮은 편이고요. 물론 초반에는 이거 디젤 엔진을 품었다, 이거를 확실히 표를 내주고, 그리고 뭐 키로수가 지금 한 6,000km 밖에 안 뛴 차니까 시간이 지나면 소음하고 진동은 더 늘어날 테지만 뭐 현재 상태로는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번에 신규 적용된 이 8단 자동 미션은 이 엔진의 힘을 적극적으로 받아주는 변속기라기보다는 연비 위주의, 실용 위주의 세팅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그냥 탈 때는 진짜 괜찮은 세팅을 보여줘요. 변속 타이밍도 괜찮고 변속 충격도 거의 없는 편이고 상당히 승차감에도 도움을 주는 그런 변속기 세팅인데, 엔진 출력을 좀 더 요구를 하면 이 변속기가 받아주는 타이밍이 약간 딜레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은 더 힘을 분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변속기가 그걸 약간 늦추는 그런 성향을 보여주는, 그래서 이전에 그 6단 변속기 체결했을 때보다는 확실히 연비는 잘 나오지만 출력에 대해서는 받쳐주는 거는 조금 양보를 한 그런 세팅을 보여주고요. 세단 대비 뭐 지상고도 높고 시트 포지션도 높기 때문에 전방에 펼쳐지는 시야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A필러도 상당히 앞쪽으로 당겨진 형태라 사각지대도 그렇게 많이 안 잡히고 운전하는데 확실히 좀 더 편한 느낌을 주고요. 핸들링은 뭐 이질감은 없습니다. 이질감은 별로 없는 편인데 약간 유격은 있는 편이에요. 이게 가속이 시작되고 하면 이 유격이 줄어들긴 하는데 일상주행에 있어 갖고는 약간 유격은 있습니다. 근데 그런대로 말은 잘 듣는 편이고, 제동력도 뭐 크게 흠잡을 부분 없이 그냥 이 녀석이 가진 힘이나 거동 성능에 반해서 반응을 해주는 편이고요. 뭐 예전에는 이게 그 현대 기아차가 다 초반에 좀 제동력을 많이 무는 편이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일정하게 어느 정도 운전자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차이점을 둔 점은 이 서스펜션 세팅을 조금 더 투산보다는 타이트하게 한 편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약간 튑니다. 약간 튄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승차감은 투산에 비해서는 조금 타이트한 편이라 이렇게 노면 전달력이 지금같이 이렇게 노면이 좀 고르지 못할 때는 좀 더 운전자한테 그걸 많이 느끼게 해주는 그런 승차감을 보여줍니다. 투산보다는 승차감이, 서스펜션이 좀 더 타이트한 편이라 이런 길을 달려도 좀 더 안정적으로 느껴집니다. 느껴지기는 상당히 좀 더 안정적으로 느껴지고 차가 의도한 대로 말을 잘 듣는다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SUV지만 비록 롤도 많이 억제하려고 노력하는 편이고 무엇보다도 D가 잘 돌아와요. 돌아 나가면 D가 제일
생각 이상으로 잘 따라옵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괜찮은 부분인 것 같고, 승차감적인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었고, 그리고 이건 타이어 영향이 클 텐데요. 노면 소음이 조금 더 올라오는 편인 것 같습니다, 투산에 비해서는. 그리고 또 하나가 풍절음. 좀 속도가 붙고 달리기 시작하면 이 A필러 쪽에서 좀 이 풍절음이 투산에 비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크게 들어오는 게 아닌가 싶고요. 드라이브 모드, 주행 모드는 총 3가지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노멀, 에코, 스포츠, 이렇게 총 3가지를 구별을 해주고 있고요. 뭐 이거는 투산도 이렇게 동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각 모드별 체감되는 느낌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렇게 크진 않는데, 스포츠 모드로 활성화를 하면 조금 더 엔진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RPM도 좀 더 사용을 하고 변속 타이밍도 좀 더 늦춰주는 편이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뭐 서스펜션의 세팅이 바뀌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핸들링은 약간 더 묵직해지는 느낌이긴 해요. 확연한 차이를 두거나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주행별 모드 세팅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처럼 스탑 앤고가 활성화됐다가 다시 재출발을 하면 약간의 딜레이 타이밍이 있습니다. 시동이 걸리고 다시 출발을 하는 요 부분은 세팅을 일부러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시승차의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약간은 조금 이질감이 있는 부분이고요. 상위 세그먼트하고 구분을 짓는 걸 좀 보편화 시켜준 그런 기능 중에 하나가 여기 크루즈, 스마트 크루즈를 적용시켜 준 겁니다. 해서 크루즈를 한번 설정을 해 볼게요. 그래서 지금 80km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면 앞차와의 거리를 계산을 해서 지정된 속도에 알아서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아도 알아서 주행을 해주는 이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이전에는 일반 크루즈 그런 게 있었고, 뭐 요즘에는 스마트 크루즈 자체가 워낙 보편화가 됐기 때문에 뭐 특별한 기능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예 선택을 못했던 거와 지금 이렇게 옵션이긴 하지만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차이가 꽤 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뭐 준준형 SUV에도 선택을 이렇게 스마트 크루즈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메리트적인 좋은 부분인 것 같고요. 거기에 여기 보시면 이제 차선 이탈 해서 지금처럼 주행을 할 때 핸들을 잡고 있지 않아도 알아서 주행을 해주는 이 기능도 포함이 됩니다. 스마트 크루즈와 그 다음에 차선 유지 어시스트가 동반된 이렇게 반자율 주행 시스템. 스마트 크루즈는 어차피 설정을 한번 해놓으면 따라가는 거고, 이 스포티지에 들어간 스마트 크루즈는 멈추는 것까지, 스타까지 지원을 해줘서 재출발해주는 그 기능까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핸들 조향은 보통 한 15초? 20초 정도 스스로 잡아주는, 그러니까 요 위에 세그먼트하고 요 부분에서 또 구별을 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스마트 크루즈와 차량 유지, 이거는 또 시스템을 보편화를 시켜줬는데, 요 기능에서 활성화되는 그 시간이라든지 기능적으로는 좀 차별을 뒀습니다. 해서 한 15나 20초 정도 후에는 이 핸들을 잡아달라는 그런 메시지를 알려주고, 그때도 잡지 않았을 때는 이 기능을 해지시키는, 지금처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때 이렇게 핸들을 한 번만 잡아주면 다시 활성화가 되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경험을 해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참 인식도 잘하고요. 상당히 유용한 기능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투싼하고 같이 스포티지 이 녀석도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이렇게 도로에서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뭐 적게는 몇 대, 뭐 하루에 수십 대를 보는 경우도 있고, 그만큼 많이 팔리는 차인데, 무조건 뭐 많이 팔린다고 잘 만든 차는 아니겠지만 또 많이 팔리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적당한 뭐 패밀리 SUV로도 사용할 수 있는 적당한 크기에, 그리고 가격 대비 성능을 고려했을 때 가성비 마땅한, 사실 또 대안도 없죠, 이 두 모델을 빼고 나서는. 그래서 혹시라도 투싼이나 스포티지를 구매를 예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개인적인 성향, 디자인의 성향을 보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생김새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분명히 미세한 차이점은 있는데 거의 뭐 그 차이점이 그렇게 자극적으로 느껴지진 않아서 두 차량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디자인을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총 주행은 시승차 받아서 바로 리셋 했거든요. 그래서 271km, 한 270km 정도 탔고요. 연비는 리터당 14.8km. 뭐 영상 찍고 하느라고 공회전도 좀 했고, 그리고 뭐 도심 상관없이 그냥 연비 주행 안 하고 일상적으로 탄 것 치고는 꽤 괜찮은 수치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전운도로 같은 고속도로나 이렇게 정속 주행해갖고 하면 한 19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복합적으로 그냥 일상적으로 타면 한 이 정도 나온다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저는 이제 아반떼죠. 아반떼, 네, 삼각대라고도 불리는 아반떼를 탈 거고, 그리고 제네시스 막내 G70, 그 중에서도 3.3 터보 모델을 좀 길게 탈 겁니다. 이번에는 일전에는 출시하자마자 한 일주 정도 탔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좀 이번 달을 같이 할 것 같은 아반떼하고 G70 중에 할 말 많은 놈부터 먼저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개그맨 양상국입니다. 우리 또 자동차 전문 TV 레알 TV 여러분들 많이 시청하고 계신데, 더욱더 재미있는 소식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레알 TV 많이 시청 부탁드립니다. 레알 TV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레이싱 모델 한소울입니다. 저희 레드 RPM 레알 TV 많이 시청해 주세요.